좋아요, 구독.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또 경제사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예. 2차 전지에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제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의 해야죠. 여러 가지 해야 긍정적인 됩니다. 투자해야죠. 해야 되는 쪽으로 예. 나오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예. 예전에 같이 사회를 보셨던 분 중에 저희 약속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때도 주가가 이때 한 50만 원, 60만 원대 막 넘어가면서 에코프로요? 네. 예. 그때 저는 100만 원 가니까 예. 100만 원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 이렇게 막 또 약간 장난빚으로 예. 짜게 얘기는 했었지만 예. 그때 시총 한 25조, 20조 예. 넘어가서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희는 일단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경제사부는 약속을 예. 지켰습니다. 예. 네. 거의 이제 5% 남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예. 장이 2% 빠지는데 94만 5천 원 플러스 있네요. 아우 대단합니다. 예. 네. 사람들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예. 혹시 이런 에코프로나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네. 먼저 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것저것 방송을 하니까요. 네.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2차 전지에 투자를 하는 걸 맞고 저도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2차 전지의 밸류가 아주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빠졌었어요. 네. 결국 그거는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2차 전지의 부분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요. 네. 근데 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신기술이 우리가 실생활에 연관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오는 그 기간까지의 네. 기간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차가 생기는 동안 주가는 먼저 올랐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역시 맞았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중간의 과정을 캐즘 이론이라고 하고 S커브 이론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 이제 주식 용어에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랐고 네.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성장할 건데 네. 이미 미래의 것을 땡겨 썼으니 그러면 땡겨 쓴 만큼까지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가니 네. 그러면 트레이딩 영역을 봐야겠다. 네. 그런데 네. 그 순간에서 얘들이 어떤 거는 반토막 나고 네. 어떤 건 원위치까지 빠지고 네. 어떤 건 더 안 빠지고 이렇다는 거죠. 네. 주가가 안 빠지는 건 안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한 주도주의고 성장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탑에 있는 퍼스트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주도에 있었던 종목들하고 후발로 있었던 종목하고 주가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쳐줬고 네. 그다음에 또 따라가면서 에코프로그램 또 따라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표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코스모 신소재 그렇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하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얘네들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 얘네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먼저 상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요. 네. 근데 이들이 빠졌다가 많이 안 빠진 종목 대표 종목이 먼저 오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네. 이번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의 성장이나 이익 밸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네. 이번에 오른 것들을 특징을 잘 살펴보면 네. 일단 테슬라가 예. 동인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가 1월 6일 날 101달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284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보니까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6만 대 나오죠 이제. 46만 대 나와서 83% 증가했다잖아요. 네. 예.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팔리는 상용화 단계가 점차로 빨리 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는 중에 이번에 에코프로가 딱 떴을 때 어떤 뉴스가 그 직전에 있었냐면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110만 대가 됐는데 YOY로 56% 증가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미국은 12만 대로 55% 증가, 중국은 58만 대로 61% 증가, 네. 유럽은 25만 대로 34% 증가. 뭐 현대기아차는 6만 2천 대 팔았는데 31% 증가한 거예요. 네. 거기 테슬라는 83%가 증가했고. 그렇죠. 전기차가 침투율이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으면 이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2차 전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양극재나 이런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네. 공장을 계속 쫓아가는데 야 이거 공장 막 줘놓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줘놓고 나중에 공급광이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조정받을 때마다 나오는 예.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좀 걱정. 네. 근데 하도 들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나 이 글로벌 판매 대수를 봤더니 네. 야 이거 점차로 빨라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 속도로 가면은 우리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만큼 어쩌면 기울 수도 있겠다. 네. 라는 게 시장에 딱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딱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동의는 아시겠지만 네. 이제 쇼커버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쇼커버 들어온 건 맞아요. 네. 왜 그걸 뭘 보고서 알 수 있냐면은 네. 에코프로의 6월 말에 공매도가 1조 2,500억 정도 맞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날 3일날 20%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날 외국인들이 3,200억 샀어요. 맞습니다. 예. 그날 하루만 3,200억 샀어요. 네. 그리고 어제 6% 올랐는데 어제 1,000억 샀어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강한 거 보니까 오늘 또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000억에다가 4,000억 오늘 뭐 사고 네. 그러면 1조 2천억에서 그 4, 5천억 외국인들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가격에서 갑자기 에코프로가 갑자기 이뻐져가지고 막 샀냐. 그거보다는 쇼크보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것을 추정컨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게 여의도에 싹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 네. 지금 이쪽에 공매도 친 이 아이비들이 네. 얘들이 헤지펀드들이죠. 네. 얘들이 지금 이제 급하다. 네. 그래서 이제 쇼커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도니까 네. 이것만이 아니고 숏이 많았던 종목들에 같이 움직이면 같이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같이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좀 쉬고 있었는데 네.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모멘텀 발생되면서 딱 매수가 그쪽에 쏠림이 나타났고 다행히 또 그때 네. 반도체가 빠져줬네요. 네.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상하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지 못해요 요즘에. 아무래도 예. 집중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ETF 소부장 ETF랑 2차전지 소부장 ETF를 양쪽을 다 사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것도 전략이네요. 엎치락뒤치락 가요 네. 사실은요. 네. 이제 그런데 딱 반도체 빠져주면서 쏠림이 나타나고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고 딱 뜨니까 네. 쇼크버 발생되면서 요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어떤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이만큼 올라온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향후의 밸류가 뭐냐 이런 논의는 그동안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네. 이미 얘네들이 딱 쳤기 때문에 네. 지난번 1월 달처럼 그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들도 요번에 같이 올라가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그런 거 거래하시는 분 굉장히 또 그렇죠. 많거든요. 예. 확산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확산이 된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쪽으로 에코프로 쪽으로만 몰려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으로요? 이유를 말씀드릴 게 시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황이요? 시황 때문에. 예. 네. 예. 우리가 시황이 네.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면은 각 섹터가 다 따로 오르면서 막 올라요. 네. 반도체도 동반적으로. 오르고 예, 야, 돈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시황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한 곳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나는데 어떤 종목은 헤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이만큼 올랐으면은 지난번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따라 올라갔던 종목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못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황이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추가적인 상승은 더 예. 레벨업은 더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예.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굉장히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편하게 보시겠죠. 예. 여기서 신규 진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고민 많이 되겠죠. 고민이 되죠. 네, 여기서 여기서는요. 95만 원대에서 진입. 그런데 네. 또 이게 지금까지 다 네. 고민만 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다 거기 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예.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네, 논란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사분은 약속을 지켜갑니다. 네, 마지막 섹터 쪽으로 준비한 게 그쪽입니다. 앞서 조선 쪽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서 또 하나로
지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입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건설, 예. 예. 미국에 움직이는 건설 예, 예. 기계 쪽과 이렇게 다 연결되는 쪽이 예, 아닌가 예, 싶은데 우리 저 전력기기 쪽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북미의 인프라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효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랐는데 아, 효성중공업이 놀랍습니다. 2000년 3월에 8,500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500원인데 지금 뭐 지금 기준으로 한 12만 원대. 13만원 고점이었네요. 맞습니다. 12만 2천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효성그룹이 수설 쪽을 많이 밀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다른 쪽의 효성그룹의 다른 거 주가는 좀 좋지 않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아, 좋지 예. 않은 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네.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효성중공업은 중공업 쪽이 한 56%, 건설 쪽이 한 42% 맞습니다. 정도 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변압기하고 뭐 차단기, 감속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북미라고 하면 이제 미국, 캐나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네. 인프라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건설기계 역사적 신고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거 뜰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심지어 애널리스트조차도 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안 된다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비중을 계속 줄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대건설 기계만이 아니고 두산바켓 뭐 이런 중장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 냈어요. 맞습니다. 똑같이 이쪽에 네. 이쪽 전력기기 쪽도 예. 미국의 영향을 지금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네. 이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격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네, 예. 역사적 신고가라서 네.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에서는 이제 판단 진짜 어려워요, 사실. 네. 예,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네. 이후에 가치 판단은 없는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영역이죠. 예, 새로운 예.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가스 기업하고 또 뭐 수소 엔진 발전기 사업한다라는 뭐 뉴스도 또 오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효성중공업이요? 네, 효성중공업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어떻든 그쪽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효성중공업 뭐 어떤 뭐 질문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조선 쪽도 요즘에 좋잖아요. 네. 근데 조선은 과거에는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나올 때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다른지는 이번 실적 좀 보면은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수주가 더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한 건 있죠. 조선주의 이익이 어떻든 간에 수주가 늘면은 거기에 장비 그리고 부품 기자재 들어가는 쪽에, 예. 기자재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자재 쪽을 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얘들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좀 매물대까지 올라왔어요. 얘들도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요번에 실적 발표하는 걸 확인하고 좀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요렇게 정도만 섹터를 설명을 드리고요. 예, 예. 이들이 좋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섹터들 중에 네. 보시면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미래형 차와 미래형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기술 하도 많이 들었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뜬금없이 조선도 오르고 기계도 오르고 네. 또 이런 전력 인프라도 오르고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면 네. 대중국향이 아닌 대미향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과거에 바뀌었죠. 예.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네.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분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서 바뀐 게 맨 처음에 저희가 헷갈렸어요. 건설 네. 기계 볼 때도 예. 두산인프라코 왜 가? 네. 아직 부동산 예. 중국은 엉망이라는데. 예, 예. 그랬던 게 이제 예. 미국의 리쇼링 나오기 시작해서 예, 나왔던 예. 변화 중에 한 축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또 많이 바뀌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변압기 관련된 쪽은 원래 사이클이 한 2년이었대요. 예, 예. 2년 많아봐야 3년. 예. 근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예, 하다 예. 보니까 이 사이클이 또 확장된다. 그렇죠. 네, 이런 쪽이 나와서 제조업 부흥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기 덧붙인다면 오늘 아까 저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거든요. 네,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이 플랜트 사업이 전년 동기비 46% 그렇습니다. 급증했어요. 예, 예. 플랜트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중공업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가서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기업들 맞습니다. 예. 이런 데들이 가서 하는 건데 EPC라고 그러죠. 예. 예.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이 줄었다는데 아시아 쪽 중국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죠. 예. 중국이겠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늘긴 했지만 규모를 좀 작고 중동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역량 때문에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딸려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런 것을 떠나서 네.
그 소위 그 중동 지역의 그 오일머니들, 그렇죠. 오일머니들이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네. 그 방향으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간 꽤 됐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자고로 1년 이상 간 전쟁은 꽤 길게 갔다면서요. 그 맞습니다. 예. 네, 네. 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뭐 10년 맞습니다. 가고 뭐 근데 그때 그래서 소련 체제 붕괴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올 여름을 지나면서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번에 바그너 뭐 사태도 있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는 여러분은 아시는데 제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결정되어지면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전망, 시황 환율, 금리 몽땅 다 바뀝니다. 그럴 가능성이 몽땅, 있겠죠. 예. 몽땅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황이나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 휴전,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네. 이거 전부 다 바뀐다. 네.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게 만약에 가닥이 잡히면 네. 미국 시장은 신고지수 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네. 글로벌 경기는요. 예전부터요. 예. 예전부터 경기가 안 좋았다가 그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가는 사이클은요. 큰 질병이 나타나는 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북미 지역에 뭐 우리 지금 정밀 기계 그리고 중장비 이런 게 지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서 재건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또 이 섹터는 달라져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항상 해야 된다. 네. 면밀히 봐야 된다. 그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팍 던져주셔서 네. 저희 공부하고 준비하자 뭐 이런 내용 쪽으로 어디 한번 전쟁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뉘앙스로 한번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참 바쁘실 텐데 예. 이런 저런 또 좋은 얘기 또 종목 얘기하기에 되게 민감하셨을 텐데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많이 활동해 주셔서 네. 저희들한테 좀 좋은 아이디어 또 저희 조만간 또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러시면서 예, 또 한번 또 흔쾌히 나와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